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5년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소액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서울시가 대놓고 밀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GTX를 포함해서 6개의 지하철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은 개통이 되어 있고요. 동북선과 GTX C노선이 개통되는 교통의 핵심 메카 지역으로 바뀔 지역이고요. 2024년 작년도에 서울시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 바로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앞으로 동북선과 GTX C노선이 개통이 되면 연간 환승액이 1억 8천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려 6개의 전철 노선이 다니는 지역은 서울역과 왕십리 역세권역이 유일하다. 그만큼 동북권,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핵심지로서의 그런 왕십리 역세권이 큰 잠재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무려 6개의 전철 역세권이 개통됐거나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GTX C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데요. 삼성역까지 한정거장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C노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 역세권역에서 왕십리 역세권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왕십리 역세권역에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뿐만 아니고요. 성동구에서도 정책적인 개발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2040 서울 플랜이나 성동구 도시계획에서도 성동구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역이 왕십리 역세권이고요. 특히 왕십리 역세권역은 광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개발이 됐을 때는 용적률이 8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와 성동구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용적률을 높게 줘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빨리 획기적으로 개발을 추진을 원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정책적인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동구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성수지구가 있고요. 또 금호 옥수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십리 역세권역이 있는데요. 성수나 금호지구는 개발이 확정됐거나 이제 신축 아파트로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십리 역세권역은 아직까지는 미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개발을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목돈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데요. 1억대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서울 핵심적인 지역의 마지막 투자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액으로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이 진행이 되면 용적률 자체가 700에서 800%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도 소형평대 같은 경우 거의 안 내시거나 소액,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도 2, 3억, 3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놓치지 않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동구 하면 이제 직주 근접의 끝판왕이라고 또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십리 역세권 정말 직주 근접의 끝판왕입니다. 직장이 가장 많은 강남구,
그리고 도심권, 앞으로 직장이 가장 많아질 용산권역이 있는데요. 왕십리역에서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도심권까지는 15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가시면 10분에서 15분이면 강남까지도 갈 수 있으면서, 특히 GTX 신호선을 타시면 한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3분이면 갑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남의 접근성이 빨라지고요. 앞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탄생될 국제업무단지도 경의중앙선을 타면 17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근접의 끝판왕으로서 도심권역에서 앞으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 GBC센터, 그리고 또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의 배우 주거단지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십리 역세권 일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제 성동구에서 개발을 핵심적으로 좀 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만 아니고요, 성동구에서도 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2040 서울 플랜을 보시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미래융합 혁신축이 있고요, 동북권을 대표하는 청년 청담 혁신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로 창동,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성수까지 연결이 되는 지역, 그리고 도심권과 용산, 여의도, 그리고 감성문화 혁신축은 상암 수색과 마곡지구를 들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도심권, 즉 용산과 도심, 여의도, 강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동북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왕십리 역세권역의 중심축의 가치가 큰 지역이 바로 왕십리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성동구에서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왕십리 청사 부지가 50층의 고밀 랜드마크로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청사도 이전을 하고요, 또 경찰서 부지까지 이전을 하면서 4-5동의 50층 랜드마크로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거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의 수요를 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낙후돼 있지만 앞으로 성동구 왕십리 청사 부지의 역세권 개발과 랜드마크 개발과 함께 왕십리 역세권 주변의 노후화된 주거지역도 재개발로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서울시에 거의 300군데가 넘는 역세권역이 있는데요, 그 역세권이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고 역세권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 급이란 건 뭐냐면 도심권, 그리고 광역중심, 그리고 지역중심, 그리고 일반 역세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상업지역까지 가능한 서울 역세권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 세 군데가 도심권, 용적률 1100%까지 가능하고요. 광역중심을 우리가 유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 7군데는 용적률 8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산지역, 청량리 말씀드리는 왕십리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요. 창동, 상계도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디지털 밸리 지역, 잠실권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지역은 광역 중심을 중심으로 해 투자의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지역 중심도 한 12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용적률, 최대 용적률이 500%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중심은 500%까지밖에 용적률을 못 받는 거고요. 광역 중심은 800%, 그리고 도심권역은 1100%가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지역은 거의 광역중심 지역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지역은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에서도 광역중심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왕십리 역세권역이 서울시와 그 성동구청의 그런 개발 정책, 그리고 개발 이슈들에 따라서 앞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중 과장님, 네. 현장 전문가로서 성동구가 그 재개발 지역에 3대 섹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성동구에서도 왕십리 역세권역에 뭐 다양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동구는 크게 성수동, 금호, 옥수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 3개의 권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성동구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최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그렇죠. 성수동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게라트,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3개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0평이 110억을 찍을 정도로. 야, 어마어마하네. 네, 거의 웬만한 강남은 명함도 못 댈 그렇죠. 정도로 성수 지역이 그렇죠. 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의 평당 2억대를 넘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어마어마하네요. 것 같고요. 네. 다음 권역인 옥수 금호동 또한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앞구정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쵸. 그래서 뒷구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강남 키즈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또 연예인 또 많이 살고 그렇죠. 허름했던 이제 금호 옥수동 지역이 재개발로 그렇죠. 브랜드 신축단지로 바뀌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시세는 어느 정도 하죠? 구평 기준으로 옥스파클스가 대장인데요. 네. 구평 기준은 한 22억 정도 와, 형성되어 20여면 있습니다. 평당 7천 정도 그렇죠. 나가는 거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대표님 서울의 밤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봐서 그렇죠. 기억을 합니다. 저는 기사로 봤는데 네. 그 드라마 촬영지가 이 맞습니다. 달동네, 옥수도 금호동 네. 달동네가 지금은 진짜 재개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동구의 두 권역 옥수금호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상급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확정됐거나 아파트 단지 개발이 돼서 소액 투자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재개발 초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5억 이상 들어가는 그렇죠. 상급 입지다 보니까 더 이상 소액 투자는 불가한 지역이다. 성수 전략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서 15억 이상 최소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세대 빌라 투자 기준으로 최소 10억 이상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수지구와 금옥수지구는 소액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네네. 소액 투자로 접근할 지역은 남은 지역이 어디죠?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왕십리역 일대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왕십리 권역 안에서도 좀 세세하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왕십리역 일대는 크게 이제 행당동의 아파트 단지, 네.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 노후빌라촌 이 3개의 권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행당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30년 차의 도래에서 구축 아파트 단지로서 소액 투자는 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구평 기준 시세가 한 20억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진행될 수 없는 지역이다. 마지막 남은 지역이 이제 노후빌라촌 미개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일대 재개발 진행 사항들을 좀 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왕십리의 대장 행당 6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술 리버뷰자이가 구평 기준 21억 정도의 시세로 왕십리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강북권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 바로 위쪽에 행당 7구역 최근에 청약 경쟁률 200대 1을 기록한 아체르버 프로지오 서밋이 미래의 대장으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요즘 정말 관심이 많으신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 중인 왕십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현재 구역 지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 55층에 700세대 아파트와 그리고 호텔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쪽 지역은 일반 분양 비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렇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보통 일반 분양 비율이 지역의 편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20%만 넘어도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왕십 역세권 활성화 지역은 거의 65%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합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만큼 왜 투자자들이 역세권 활성화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위쪽으로는 행당 8구역 초기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신속통합기획의 미선정 구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올해 다시 절치부심해서 신속통합기획을 다시 추진 중인 지역이고요.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매가가 5억 중반에서 전세가가 2억 중반 정도 들어가서 내 투자금은 3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지역 치고는 투자금이 좀 무거운 편이다. 다음은 바로 위쪽에 하완 9구역도 마찬가지로요. 21년도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이 되었다가
현재 다시 절치부심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매가가 한 5억 초반대, 전세가가 2억 중후반대 진행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한 2억 중반 정도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 중인 지역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번 출구의 왕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사업의 규모나 위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좀 선정되기 좀 유력한 지역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투자금 같은 경우는 매가는 4억 중반대, 그리고 전세가는 똑같이 2억 중후반대 가능하기 때문에 내투자금은 1억대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왕십리 역세권 일대는 GTX 신호선과 총 6개의 노선과 함께 활발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천지개벽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 전문가로서 이번에도 왕십리 역세권, 그 중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 보기에 앞서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성이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대상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사업하는 지역 선정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대상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정말 현 시점에서 최고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 직접 나가서 대상지 요건에 하나하나 부합하는지 직접 확인해 봤고, 역세권 활성화 예비 추진이 인터뷰도 짧게 준비했으니까요.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현장 출발! 안녕하세요. 돈 되는 현장의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소액투자처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금은 1억대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에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제일 최상급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가능한 최고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둘러볼 지역은 성동구의 왕십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왕십리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의 규모만 봐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만 4만 명에 달하는, 거의 전국에서 6번째로 붐비는 역사라고 하는데요. KTX가 없는 지하철로만 이루어진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용산에 살고 있는데 용산역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호선과 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총 4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동북선 경전철과 GTX 신호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동구의 교통의 요충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남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한데 앞으로 GTX 신호선이 3년 안에 개통이 된다면 한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거의 강남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접근성이 대폭 좋아질 예정입니다. 우선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1억대 소액투자 지역 추천드리기 전에 왕십리의 대장아파트도 둘러보면서 왕십리 입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왕십리의 대장 서울숲 리버뷰자이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39층에 1034세대 아파트이고요. 국평 기준 현재 한 20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당 6구역을 재개발되어 탄생한 아파트이고요. 서울숲뷰와 중란청뷰, 한강뷰가 정말 멋있는 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서울숲 리버뷰자의 바로 옆쪽으로 행당 7구역인 라체르보 프로지오 서밋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높은 청약 경쟁률로 청약을 진행했었고요.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저 리버뷰자의 앞에 보이는 게 서울숲 더샵 아파트거든요. 저기가 이제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입주하기 전에 대장 아파트였는데 그 패션 플랫폼 무신사라고 알고 계시죠? 그 무신사가 지금 성수동의 여러 오피스에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있는데 저기 서울숲 더샵 안에 있는 상업시설을 인수해서 입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는 성수동에서 정말 부동산 투자로 큰 재미를 봤던 회사인데요. 직원들을 한데 모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저희가 소위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투자회사다 라고 하는 이제 무신사가 왕십리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왕십리가 정말 천지개벽하기 전에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수동 일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왕십리 역세권 지역은 비교적 개발이 좀 더뎠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과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왕십리도 천지개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1억대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예정 지역을 추천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현재 왕십리에서 역세권 활성화가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저희가 추천드릴 지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고 55층에 700세대 아파트와 호텔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받아서 최대 용적률 800%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조합원 수가 한 62명 정도 되시는데 보통 이제 일반 분양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여기는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은 만큼 일반 분양 비율이 무려 60%가 넘어버립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이래서 정말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최대 중지사업지까지 종상이 되면 용적률 최대 1100%까지 가능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하는 방식인데 250%의 용적률이 이제 1100%로 상승하게 되면 상승분의 85%의 절반인 이제 425%가 공공기여로 주게 되는 거겠죠. 공공기여 비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제 400%가 넘는 용적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업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높은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적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후에 이제 아파트 배정 시 30평대 이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빌라 투자하기 좋은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 주변에 재개발하는데 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만큼 지정 요건과 대상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 다음 추천 지역 넘어가서 이 지정 요건과 대상지 요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대상지 요건입니다. 사업지에서 2면 이상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요. 최소 1면 이상이 8m 이상 도로에 연접해 있어야 하는데 왕십리 역세권 지역은 20m 4차선 도로와 10m 도로를 연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요건은 적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면적 요건인데 왕십리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면적 요건도 충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대상지 요건, 지정 요건을 전부 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노후도 요건이거든요. 노후도 조건 같은 경우는 기존 재개발들과 같이 60%만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예정 지역은 30년 기준으로 무려 노후도가 88%에 달합니다. 그만큼 엄청 낡았는데요. 저는 정말 처음 왔을 때 성동구에서 이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하고 정말 놀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시간의 문제지 어떤 재개발 사업이든 향후 진행될 수밖에 없다 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기준 87%의 노후도에 충족하고 그리고 가소필지 비율,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신축 건물 비율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요건이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왕십리 역세권 지역은 2종, 3종 상업지 혼재 지역으로서 용도 지역 지정 요건에도 충족하는 지역이고요. 최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9번 출구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예정 지역과 정말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정말 많은 지정 요건과 대상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남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이제 승강장 간의 거리인데요.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는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350m 안에만 들어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추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350m 안에 들어서기 때문에 승강장 간의 거리 요건도 충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추천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다. 왕십리가 역세권 활성화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소유주들의 추진 의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왕십리 역세권 지역은 기존의 하왕 9구역과 하왕 10구역이 통합해서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새롭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현장 분위기가 어떠한지 현장 둘러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역세권 활성화 추진 중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현수막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앞으로 좀 진행 사항이 어떠한지 한번 직접 사무실 가서 여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조금 관심 있어갖고 좀 왔는데 인터뷰 좀 잠깐 해주시면 돼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동의선을 지금 걷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지금 걷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준비 단계고, 지금 이제 사무실을 이제 오픈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하원 9구역이랑 이제 신속통합계 통합으로 좀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역세권 활성화를 좀 진행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9구역하고 10구역을 합쳐서 이제 신통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주민들이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9구역과 10구역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개발 방식이랑 이런 게 달라서, 굳이 9구역하고 10구역하고 합쳐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10구역은 이제 신통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별도로 역세권 개발 쪽으로 역세권 활성화 계획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들도 좀 들어봤더니 자체적인 개발이 훨씬 더 원하고 그런 방향을 더 선호한 것 같아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개말 규모나 뭐 예상 세대수는 어느 정도로 좀 대략 추산하고 계신가요? 지금 면적은 지금 한 7,000에서 아마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세대수는 한 700에서 800세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번 출구 쪽도 지금 역세권 활성화가 진행 중이고 왕십리역 일대가 굉장히 노후주거지가 많잖아요. 비교적 좀 개발이 더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왕십리역 쪽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쪽 전망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GTX C 노선이 이제 들어오고 동북선 내년 7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미 이제 그 심의가 완료되어 있는 이제 성동구청하고 경찰서 이전 문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역세권 활성화 개발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도 뭐 도울 점이 있으면 많이 도움 주는 그런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1억대 소액투자처 둘러보았고요. 오늘 임장 내용 정리해보면 첫 번째, 높은 용적률 상승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지만 사업성이 좋은 만큼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오늘의 추천 지역은 하나하나 확인시켜드린 것처럼 모든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말 저평가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급지에서 최상급지로 변할 왕십리 1억대 소액투자처 현장 매물 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방송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자세한 지역 분석과 저와 직접 임장활동을 통한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에 나와있던 김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왕십리 역세권 투자 가치가 정말 크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 까다롭다는 대상지 요건에 정말 부합하면서 1억대 소액 투자까지 지원한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대표님께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왕십리 역세권, 그 중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도 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십리 역세권역은 광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800%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만큼 사업성이 어마무시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김현중 과장님 소개시켜드린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예정지로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1억대라는 정말 소액이 가능하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안에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개발 상황에 따라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으로는 왕십리 역세권역에 거의 700세대가 가까운 브랜드 신축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거의 18억에서 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성을 판단할 때 최소한 15억 이상 그리고 20억 이상 되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본 투자 지역은 신축 아파트 2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사업장이 입주가 됐을 시에는
약 25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빠른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잘 진행됐을 때는 입주까지는 정말 5, 6년이라는 최단 기간 안에 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역세권 활성 사업 용적률 8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소형평 때는 거의 없거나 정말 2,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큰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고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핵심적인 지역이고요. 서울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역 입지가 좋은 지역 투자 가치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미래 가치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왕십 역세권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해서 앞으로 시세 차익 또 보실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셔서 입주까지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내가 무주택자여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자제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분들 아파트 사주기는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들과 따님 명의로 해서 투자를 해드리는 지역, 그리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핵심적인 지역, 소형평대를 받으셔서 월세 수익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최적의 지역과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과장님,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그렇죠. 대상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정말 현 시점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저희 사무실에서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지역, 좋은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